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이 한국에 다녀온 후 자국 보고서를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복제국이다라며 비웃던 그녀가 귀국 직후 내린 결론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였죠. 왜 지금 한국의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요? 미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귀한 말씀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 국방부 AI 작전 분석팀장 줄리아 해밍턴입니다.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전략 회의에서 한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의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정표엔 중국과 일본 분석만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니 왜 제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것 좀 보세요, 미첼. 한국 방산이라니 그냥 우리 것 베껴서 조금 싸게 파는 거 아닌가요? 옆자리 동료에게 무심코 건넨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미첼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줄리아, 한국은 언제나 2등 전략이야. 선진국 기술을 베끼는 나라지. 하지만 일단 보고서는 읽어봐야 할 것 같아. 미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 유럽의 오래된 기술을 조금 개량한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F-35 일부 성능을 능가한다는 분석 결과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미국과 독일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의 AI 기반 방공 체계가 미국과 유럽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28% 빠르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 분석팀이 직접 검증한 건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부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줄리아, 나토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이 한국을 주요 무기 시스템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우리는 이 추세를 무시할 수 없네. 부장관의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니었나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절대로요. 줄리아,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길 바라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어떤 게이트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해밍턴 줄리아님, 환영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다가왔죠. 로봇이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7초 만에 입국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어떻게 제 신원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비행기 탑승 시점부터 승객 정보를 분석합니다. 국방부 방문객이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국방부도 아직 구현 단계였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말했죠. 사람이 아닌 AI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도로 자체가 차량과 통신하는 듯했죠. 이 도로에는 양자암호 통신망이 깔려 있습니다. 차량 AI의 설명에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이니까요. 서울 도심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도시와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드론이 하늘을 누비며 도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건물들, 버튼 하나로 투명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유리창. 미국의 미래도시 계획보다 더 진보한 모습이었죠. 저희 서울 교통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AI 통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마중 나온 박현우 박사의 말에 저는 겸손함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교통 시스템 하나만 봐도 펜타곤의 최첨단 시설보다 훨씬 진보해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공간 전체가 3D 홀로그램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죠. 해밍턴 박사님, 저희 KF-21 통합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박사의 말과 함께 눈앞에
전투기 홀로그램이 실물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실시간 3D 렌더링인가요? 제 질문에 정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현재 실전 배치된 모든 KF-21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홀로그램 속 전투기가 분해되더니 각 부품의 성능 데이터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시각화 기술은 펜타곤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와 드론 군집전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이 바뀌며 수백 대의 드론이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전자방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여전히 전자방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군 기준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야외 훈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장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이었죠. 수백 대의 드론이 완벽한 조화로 목표물을 제압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지난달 미군 시스템과 경쟁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분할되어 미국 드론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성능 비교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론이 목표물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속도가 미국 시스템보다 40% 빨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KAI 시뮬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전체 전장이 홀로그램으로 펼쳐지며 AI가 자동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만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며 최적의 전략을 도출합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이 항상 선두에 있다는 믿음, 특히 군사기술에서는 절대적이라는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이게 가능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미국 우월주의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동안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제 상관인 로버트 장군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줄리아,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들려줘. 로버트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드론 군집전과 AI 기반 방어 체계는 그때 다른 장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줄리아, 점점 더 심각해지는 데만 해협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AI 시스템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네.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묻자 로버트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줄리아, 우리는 이미 지난 6개월간 한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검토해왔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나.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해밍턴 박사님,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전투훈련 시뮬레이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첨단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전장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번갈아 경험했는데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마치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위협이 나타나기도 전에 경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의 반응, 속도는 미군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헬멧을 벗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미 미군의 라이선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귀하의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기술을 공급한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계는 항상 미국이 세계에 기술을 전파하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저희 공군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공군은 저희 AI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대답에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제 조국이 의존하는 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한국의 AI 국방연구소에서 정미경 박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복제국이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편견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밍턴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박사가 이끄는 대로 실험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자율 전투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중앙 통제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기술은 아직 이론 단계일 텐데요. 제 말에 정 박사는 웃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복잡한 장애물 사이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외부 조종 없이요. 이건 제가 개발한 양자 기반 판단 알고리즘입니다.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요. 다음은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해킹 시도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시연을 지켜보며 제 입이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론적 가능성만 논의 중인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감정인식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군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 박사의 말에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감정을 어떻게 분석하죠? 미세한 안면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분석합니다. 정확도는 97.8%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은 상상 속에만 존재했으니까요. 오후에는 DMZ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인 로봇 경계 시스템이 실제로 운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AI가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위협이 감지되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었죠.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감정 분석 AI 활용 사례입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제 충격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제가 복제국이라 불렀던 나라에서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찬사가 나왔습니다. 정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복제국이라고 불렀던 나라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결국 초안을 완성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보다 발전해 있으며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본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결심으로 보고서를 프린터에서 뽑아 직접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어 진짜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첫 문장을 타이핑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장군에게 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뭔가, 줄리아? 장군의 눈빛이 의아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입니다. 장군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군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읽기를 마친 장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가 맞아. 우리의 오만함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군. 그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논의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동맹을 제안합니다. 제 제안에 많은 고위 장성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장군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줄리아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정미경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 박사님, 제 오만함을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미마이너스한 기술 동맹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그 오만한 관료에서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마이너스미 기술동맹 태스크포스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MIT와 예일대 합동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기술 혁신과 안보 협력이라는 주제였죠.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일본 교수의 발언이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였고 기술적 발전도 일본에 빚진 바가 크지 않나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 전에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반박에 일본 교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보군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최근까지 한국을 복제국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결과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도 배웠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유관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의지를 불태운 17 소녀의 이야기를 말을 마치자 많은 학생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도요. 제 말에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 학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세미나 후 서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밍턴 박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길 바랐는데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듣는 건 항상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날 저녁 서연과 몇몇 한국 유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1960년대 최빈국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놀라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역사와 기술 특별 강좌 서연이 주도한 강좌였고 신청자가 넘쳐났습니다. 저도 첫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워싱턴 DC에서 국제 국방 AI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 발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미국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AI 국방 시스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미군도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추격해야 할 상대가 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해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장성님, 이것은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객관적 판단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컨퍼런스 이후 워싱턴 포스트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 한국이 기술 선도국 인정 이런 제목이었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즈음 서연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예일대에서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대성공을 거두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한국 영화, 음악, 기술에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구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가 확대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 장군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줄리아, 자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네. 장군님,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미경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해밍턴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자율주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배움과 존중의 자세였습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해밍턴 박사님,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작은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초강국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정신에 빛나는 예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초강국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눈으로, 가슴으로 확인한 증인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강한 나라의 조건이죠.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배웁니다. 겸손하게 존경하며. 오늘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